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기러기 엄마의 남편의 소득, 즉 한국에서의 소득도 캐나다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신 오늘도 오전 캐나다에서 제공해주는 정보에 기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알려면 우선 누가 캐나다 인컴 텍스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레지던스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을 해야 되죠.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 예전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 사용할 용어들에 대해서 그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그 예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요? 과연 기러기 엄마, 즉 캐나다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엄마는 텍스 보고를 해야 할까요? 또 텍스 보고를 해야 한다면 한국에 있는 아빠의 소득을 캐나다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 페이지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CCB 관련된 영상에서 공유했던 건데요. 여기의 내용이 약간 명확하지 않더군요. 혹시라도 예전 영상을 보시고 좀 헷갈려 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러기의 엄마와 한국에 있는 아빠의 경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레지던스 상태를 구분짓는 방법을 적용해보면 아빠는 비거주자 추정자이고 엄마는 거주자 추정자입니다. 즉 아빠는 세금을 보고할 필요도 없고 또 CCB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때 월드 인컴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CCB를 신청할 자격이 있죠. 여기서 월드 인컴은 엄마의 월드 인컴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엄마 이름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마의 월드 인컴으로 간주해서 캐나다에 보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CCB를 신청해도 된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CCB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CCB를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하나일 텐데요. 바로 CTB9 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폼은 비거주자 배우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건데요. 텍스 보고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폼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 아래를 보시면 배우자의 월드 인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CCB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남편은 세금을 보고할 의무도 없고 한국에서의 소득을 말해줄 필요는 없지만 CC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월드 인컴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결국 한국 인컴을 캐나다에 알려주게 되는데 차후에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남편 소득을 기재할 경우 대부분의 CCB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로 더 큰 문제는 남편의 소득 때문에 CRA가 남편의 레지던스 스테이터스를 한국에 살고 있는 캐나다 거주 추정자로 분류를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캐나다의 가족들이 모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남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텍스 리포트를 엄마만 하시되 CCB를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 자신은 세금 보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꼭 보고하셔야 되고 대신 CCB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남편 소득을 캐나다에 알릴 필요가 없고 이에 따른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가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니 지금 이민 생각이 없지만 인생사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이민을 갑자기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봤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은 남편의 인컴을 0달러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정착 이민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상관없습니다. 0달러로 그냥 넣으세요. 그러면 CCB를 맥시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거짓말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CRA에서 이것을 문제 삼으면 이민할 때 엄청난 후회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CIC를 뒤졌던 그 루트를 보여드리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런 형식으로 찾아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을 제가 이곳에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거에 대한 원본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보여드린 PPT와 CIC 루트 문서의 링크를 영상 아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힘들게 찾고 계실지 모를 또 다른 이민 준비자 동기생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